다음은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86번가 커뮤니티에 그 블랙스톤의 부회장이신 바이런 윈이 매년 10가지 놀러온 것 요거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해석해서 올려드렸었는데 비록 아직 이제 뭐 3월 정도까지밖에 한 분기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요거 한번 되짚어볼 사안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서 한번 우리 이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한번 가보죠. 자, 1번은 뭐였냐면요. 트럼프는 그의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게시하고 2024년 대선 캠페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요건 아직 모르겠어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패스하고요. 두 번째로 바이든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다. 중국 A 주식이 이머징 마켓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랬죠. 자, 미중 반도체 기업들 협의 채널 만든다. 아까 이 채권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중국 반도체주 급등 알래스카에서 그쵸, 중국 외교부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 공식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정권 바뀔 때 이제 여기 캐비넷에 누가 들어가는지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이든도 뭐 시대 흐름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모든 게 복원되지는 않을 거다. 시간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처럼 요 뉴스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에 자, 바이든 중국 기업 더 정교하게 옥죄다. 화웨이든 5곳 국가안보 뭐 해친다고 해서 제재 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근하고 채찍이 중국에 동시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중국 사정 안 봐준다. 쿼드라는 거 요번에 요것도 좀 뉴스 나오고 있죠. 요거 가지고서 인도, 일본 끌어들여 가지고서 반중 노선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쿼드 추진, 미국이 길을 잃어 평가져라. 그래서 요 부분 두 번째 것도 아직까지는 실현은 안 된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월 이제 아주 초에 요거 발표하거든요. 보세요. 5에서 10개 백신의 성공 및 치료법 개선으로 메모리얼 데이 5월 31일까지 일종의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비행기 탑승,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 다수가 모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 이거 백신 패스포트 얘기 나오고 있죠. 여행 가려면. 그리고 하계 올림픽, 일본 올림픽은 7월에 개최가 될 것이다. 요거 아직 결정 안 돼 있는데 한번 지켜볼게요. 네, 요 두 가지는 거의 지금 실현되는 것 같죠, 여러분? 볼게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쵸? 4개. 여기다가 노바백스 거의 되어 가고 있고, 시노팜 됐다고 하고, 스푸트니크 요것도 뭐 성능이 좋다고 얘기는 하죠. 합쳐보면 5에서 10개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네, 바이른 윈. 그리고 어떤 데서는 7월 4일 집단 면역, 다른 데서는 6월 집단 면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4월 집단 면역이래요. 대충 내보면 요 정도 시기면은 집단 면역 미국이 될 것 같다, 그쵸? 실제로도요, 지금 보시면 신규 확진자, 1일 확진자 쭉 내려가고 있고, 이제 5만 명 아래로 계속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도 계속 내려와요. 이 뒤에 그냥 후행해서 쭉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3번은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겠네, 올해. 하고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법무부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소송을 완화할 것. 특정 매각이 제한되고 감시 제한이 적용되지만 유럽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업을 해체시키려는 노력이 지지를 잃게 될 것.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선다, 민주당 블루웨이브 들어선다 했을 때 많이들 우려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IT 플랫폼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으로 엄청난 규제를 가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위에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지금 안 나왔죠. 모든 게.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반독점이나 뭐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주요 뉴스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반 정도는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5번이 중요해요. 5번. 5번 진짜 중요해요. 5번 빨간 줄 쳐야지. 자, 5번은 다 빨간 줄 칠 겁니다.
자, 경제는 펜트업 디맨드, 억눌린 수요가 확 나타나는 거, 이거 저희가 펜트업 디맨드라 합니다. 펜트업 디맨드로 인해 모멘텀을 얻게 될 거, 경제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텔리티, 자, 이거 뭐냐면 호텔이나 카지노나 관광 이런 주식들, 항공 주식들 이런 게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ETF가 있어요. US 글로벌 제츠 ETF라 그래서 항공주 ETF가 있습니다. 제츠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다음에 쭉쭉쭉쭉 델타, 에어 캐나다까지 다 이제 항공사죠. 항공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ETF예요. 요거 성적을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카지노 위에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게이밍 ETF예요. 요거는 보시면은 상위 종목이 그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갤럭시 카지노,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 킹즈 같이 요즘 핫한 것도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MGM, 샌즈, 자, 윈, 뭐 이제 전통적인 카지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ETF예요. 이제 요거는 BJK인데 얘네들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이세요? 자, 요거 하늘색 요게 S&P 500입니다. 요만큼 올랐대요. 요 연초 이유거든요. 근데 제츠 요거 항공사 ETF 와 엄청 올랐네요. 23%. 그 다음에 BJK 게이밍 카지노 20% 올랐네요. 그 다음에 호텔은 자꾸 리츠밖에 없어갖고서 대표 기업인 하얏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하얏트 보니까 이제 그 연초 수익률 16%. 바이를 위한 맞췄습니다. 그쵸? 호텔, 카지노, 관광, 항공 주식 매우 좋았네요. 시장 대비 엄청 좋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5번에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여전히 시장 친화적일 거. 그쵸, 여러분? 지금 계속 시장 친화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를 하셨네요. 뭐냐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을 거래요. 요거 6% 넘나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이제 1월 달에 예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GDP 성장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었을 때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이때 예상을 하기로는 2021년 5.1%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한 거죠. 물론 이거 리얼 GDP이긴 한데 추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5.1% 1월 달에만 해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2월 말이 되니까는요. 요 숫자가 이제는 뭐 여기 6.5%로 올라갔어요. 6.5%. 기존에 6%였대. 이거 올렸대요. 계속 이거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를 사실 또 잘 보실 수 있는 오늘 저희 또 공부하는 데니까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네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반도체 니먼이 나왔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트위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그 황구시보라고 하죠.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즈. 여기에 편집장이십니다. 후시진. 요분이 트위터를 참 열심히 하세요. 요 트윗 보시면은요, 이제 그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요분이, 그 중국 정부의 공산당 내부의 의견을 트위터로 잘 반영해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볼만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참고가 되느냐라는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리면은요. 어, 요거예요. 자, 3월 10일 날에 자, 단독 기사래요. 중국, 미국이 그 이제 최고 레벨에서 이제 알래스카에서 미팅 해가지고 뭐 이제 알래스카 미팅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요게 이제 단독으로 떴어요. 근데 표현 보세요. 자, 이 뉴스가 진실이라고 이제 뭐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트럼프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요게 이제 알래스카에서의 미팅을 정확히 하루 전날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중국 내부에서 기류 자체는 요 미팅에 대해서 성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것들을 후시진의 트위터를 보시면은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이제 그럼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할 때, 한창 할 때 이거 아마 많이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트위터하고 후시진 트위터 두 개 켜놓으면 재밌거든요, 아주. 서로 막 핑퐁 합니다. 예, 예. 중국에선 그러면 중국 당에서 왜 운영 안 하고 이 사람에 맡기느냐? 급을 일부러 안 맞춰주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중국에서 저기 갑자기 가장 높으신 분이 트위터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내놨다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상 이제부터 미중 무역 분쟁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후시진 글로벌타임즈 요번 트위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GDP 보는 거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틀란타 FIB에서 운영하는 GDP Now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다음 분기 이 GDP 성장률을 계속해서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예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거든요. 시장 예상치 다음 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인데 아틀란타 연준에서 예상하는 GDP 예상치 성장률은 지금 8%대입니다. 8%대. 어마어마하네요. 미국 정도 나라가. 물론 작년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뭐. 자, 8.4%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월 8일까지 업데이트 된 게. 자, 8.4%. 네. 요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6% 나오겠네요. 그쵸? 명목이면. 지금 리얼이 저 정도인데. 그 다음에 실업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거래요. 실업률이. 자,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실업률 지표는 프레드라고 해서 연준에서 제시하는 자료집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 지난 이제 아마 12월까지 자료를 보시고서 12월 자료도 아니죠. 월 초에 저거 텐 서프라이즈를 내시려고 하면 11월까지 보셨을 텐데 11월 자료까지 보시면 실업률이 6.7이었어요. 그러니까 5% 미만으로 이때 간다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요즘에 추이를 보시면요. 6.2까지 내려와 있고 옐런 전 의장께서 내년이면 완전 고용 다시 달성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도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나 5% 아래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예상이에요. 2010에서 20년간 사실은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을 했어요. 이게 역사상 가장 긴 경제 이제 확장 주기라고 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장 긴 확장 주기 2010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이거를 이번에 넘어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번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여러분 주식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10년짜리 예언이라서 10년 뒤에 한번 열어봐야죠. 네, 어쨌든 요 5번이 굉장히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있죠. 뭐.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는 공개적으로 MMT, 요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올해 내내 한번 지켜보죠. 그 다음에 성장이 인플레를 초과하는 한 재정적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거. 현재까지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인플레가 완만하기 때문에 금은 상승하고 암호화폐는 더 많은 리스펙을 얻게 될 거예요. 리스펙을 얻게 될 거. 뭐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지금 엄청 올라가 있죠. 오케이, 요건 맞았어. 근데 금은 상승하고는 네. 금은 미안해요. 내렸어요. 암호화폐한테 밀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반만 맞았다. 나머지는 지켜보자. MMT 어떻게 될지. 7번도 끝내줍니다. 자, 7번 이것도 다 빨간 줄 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빨간 줄을 치느냐? 에너지 회사 임원들이 장기 성장 예상치를 낮추더라도 단기적 기회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어떻게? 정상으로의 복귀는 산업 활동과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WTI 오일 가격을 65달러까지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자, 65달러 갔나요? 예언장가요? 65달러예요. 자, 65달러 왔습니다. 리그 수가 증가하고 에너지 하이힐드 채권이 건전하게 상승할 것. 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이 끝내줍니다. 에너지 주식이 2021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가 될 것. 자, 에너지 주식들 모아놓은 ETF 한번 볼게요.
뱅가드 거, 자, 여기는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쭉쭉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아이쉐어즈에서 나온 이제 요 ETF도, 에너지 ETF도 볼게요. 역시나 엑손모빌, 쉐브론 제일 위에 있네요. 요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토탈, 로얄 더치 쉘, BP 이런 거 보이죠? 여기는 글로벌 기업들을 합쳐서 넣어둔 거고요. ICX는 IXC는 근데 그 VDE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위주로 넣어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주가 퍼포먼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SPY는 빨간색, S&P 500이에요. 자, 근데 VDE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들 43% 올랐대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30% 올랐대요. 미국 짱이네요. 미국 짱에다가 에너지까지 하니까는 짱짱 됐네요. 그쵸? 자, 아까 전에 그 얘네들 보이시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요런 소위 말해서 경제가 펜트업 디맨드 얻어서 항공 주식이나 허스피탈러티 주식들 오른다고 했던 것들 올라봤자 20% 내외예요. 그쵸? 근데 올해 올해 최고의 주식의 에너지 주식은 40%대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요, 여러분들이 보실 게 많아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헬스케어 테크 주식이 많이 올랐었는데, 요 주식을 넘어서서 더욱 광범위한 주식 상승이 나타날 거. 요거 약간 넘겨짚어 본다면, 여러분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을 함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리스크 O는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장 자체는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시장이 상반기에 20%가량 하락하게 될 거.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우나 S&P를 가지고 계셨다면 속해 있는 기업들을 이렇지 않았겠죠. 근데 나스닥이나 아크류 아니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셨다면 20% 이상의 하락 나온 종목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맞춘 것 같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아주 긍정적이십니다. S&P 500은요, 연말에 4,500까지 갈 거래요. 작년 말 지수가 3,756이었고요. 현재가 3,943입니다. 어머나, 4,500이라 하면요, 14%더 간다. 와, 수익률 좋네요. 그쵸? 주식 해야겠네요.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보다 낫대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이길 거래요. 그리고 많이 얘기 나오죠. K자형 회복, 요거 이제 양극화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경제 양극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K자형 회복이라고 하는데 K자형 회복에 되돌림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양극화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형 테크 주식들은 유동성의 원천이 될 거. 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제 유동성의 원천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펀드가 추가로 돈이 안 들어올 때 딴 거 사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거 팔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파는 걸 우리가 유동성의 원천이라고 해요. 여기 적어놨죠. 대형 테크 주식 팔아서 다른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형 테크 주식들은 올해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 이런 예상을 했다. 야, 이거 진짜 완전 콘트레리안 같은 시각이죠. 그쵸? 근데 실제로 어떠했을까 보게 되면요. 이게 역시나 그 VOO가 이제 여기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여기 하여튼 보시면 이게 중소형주예요. 이게 이제 그 중소형주 지수고 뱅가드 이제 중소형주 ETF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형주 ETF, 그러니까 미드 스몰 캡 ETF고요. 여기 라지 캡 ETF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자, 미드 스몰 캡이 라지 캡보다 수익률 낮죠, 그쵸? 그래서 중소형주 좋을 거다 맞고요. 지금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냐 하면 팡 플러스 ETN이 있습니다. 팡 플러스 하고 이건 아까도 보셨지만은 S&P 500의 미드 스몰 캡이에요. 이건 라지 캡이고 자, 꼴찌가 누굽니까? 지금 팡 플러스예요. 대형 테크 주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캡, 여기 미드 스몰 캡이에요. 돗자리 까셨네요. 그쵸? 자, 중소형주 대형주 이기고 그 다음에 민감주가 방어주보다 낫다. 이건 뭐 위에 에너지 주식 보시면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대형 테크 주식 올해 안 좋아. 이거 팔아서 딴 거 살 거래.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자, 자, 여담으로요. 한번 요 빵 플러스 지수라는 게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지난 거의 뭐 14년 4Q부터 해가지고서 자, 히스토리컬 빵 플러스 인덱스의 퍼포먼스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리턴이 엄청 좋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엄청 좋아요. 그쵸? 좋은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거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페이스북 10%, 애플 10%, 아마존 10%, 넷플 10%, 구글 10%, 알리바바 10%, 바이두 10%. 야, 바이두가 많이 먹여줬겠다. 여기는. 엔비디아 10%, 테슬라 10%, 트위터 10%, 트위터도 많이 먹여줬겠네. 트위터 10%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빵 플러스 인덱스입니다, 여러분. 트위터가 과대평가되어 있네요. 분명히. 테슬라 10이면 아크랑 똑같네요. 아크가 10이니까. 여튼 요거를 우리가 빵 플러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쵸? 되게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딴 애들보다 좀 못하다. 이런 거고요. 요때 아마 바이두 급등할 때 얘기 같네요. 자, 요거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다면 저는 일단 절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투자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ETN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 대단해요. 3배짜리도 있고요. 빵 플러스 갖고 3배짜리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도 3배짜리 있습니다. 네. 자,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빵 플러스로, 빵 플러스 자체도 지금 변동성 큰데 3배짜리 플러스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자, 그 다음 9번째예요. 이거 끝내줘요, 이거. 와, 이거 끝내준다. 자, 네. 이거는 진짜 기립박수 해야 돼요. 뭐냐면, 경제 성장으로 미국 국채 금리 2%까지 상승하니까 이거 예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진짜 누가 있어요, 이거? 일드 커브는 가팔라질 것. 그러나 인플레도 함께 증가하며 실질 금리는 거의 제로일 것. 연준은 주택, 자동차의 강세가 계속되길 원할 것이다. 그 결과 금리 곡선의 긴 끝에서 높은 금리가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신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채권 듀레이션을 늘리게 될 것. 요 말은 뭐냐 하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뜻합니다. 요거 빼고 다 맞췄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국채 2%까지 갈 거래요. 지금 봐서는 1.6 왔으니까는 갈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죠? 일드 커브 가팔라졌죠? 인플레도 함께 왔죠? 연초에 이야기한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진짜 잘하시는 분. 네. 참 놀라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끝내줘요. 뭐냐 하면 연초에 저도 이제 방 열면은 하셨던 말씀이 달러 약세 계속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것도 엄청나게 물어보셨었어요. 그쵸? 기억나실 겁니다, 다들. 자, 이것도 빨간 줄 칠게요. 달러 하락세가 뒤집어질 것. 달러 강세 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유도 정확해요. 백신 접종 후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강건함은 백신 접종 속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부채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유럽과 일본 대비 투자자들의 매력을 끌게 될 것. 이 꼴을 달러 강세로 전환 예상 가능하다. 자, 국채는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 이때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마이너스 금리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미국이 플러스 수익률을 안겨다 주니 마이너스 수익률 상황인 유럽, 일본보다 매력적이란 뜻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인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소위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 것이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유로화와 엔화가 강해지기 어렵다. 즉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상대적 강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자산시장이 킹왕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놀라워요, 아주. 역시 블랙스톤 같은 곳의 부회장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자, 이제 기타도 있어요. 10개 빼고 10개만 꼭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부차적으로 붙이시는데 이것 중엔 틀리는 거 많아요. 그냥 보시죠. 10대 서프라이즈보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 자, 대부분 동유럽과 중동에서 이거 모르겠어요. 맨날 동유럽, 중동은 하나씩 꼭지 다 하시던데.
두 번째는 테슬라가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인수하게 될 것.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지켜보시죠. 진짜로 인수를 하게 될지. 지금 시총 생각하면 조금만 증자하면 바로 사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항상 북한을 빼먹지 않으십니다. 예. 김정은은 LA까지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할 것. 트럼프는 김정은을 그의 TV에 초청하고 김정은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면 그들을 위협하기보다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할 것.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에 동의할 것. 트럼프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협상가라 말한다고 할 것. 진짜 약간 이분도 약간 좀 소설가의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좀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자, 북한에 애정이 있으세요, 확실히. 근데 2020년 초, 그러니까 21년 텐서프라이즈 말고요. 20년 텐서프라이즈에도 북한이 있거든요, 기타에. 보시면, 북한은 트럼프와의 또 다른 회담을 거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기존 비축량을 포기하진 않을 것. 김정은은 미국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작업을 중단할 것. 네, 아시겠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은 있으시지만 좀 틀리신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십거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 아까 달러 인덱스, 네, 연초에 뭐 1년으로 보시면 쭉 내려가죠. 달러 계속 약해졌었어요. 그쵸? 근데 예상하시던 때가 최저점이었어. 이때 최저를 찍고 최근 보시면요.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요. 너무 많이 맞추셨다. 야, 이 정도면 올해 장사 다 하셨다. 이대로 그냥 본인이 매매하셨다 하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